안녕하세요. 지난 1학기까지는 미래탐구학원에 있다가 이번 여름 방학부터 SNT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뭐 온전 선생님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2 아이들 대상으로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3 미적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내신에서 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 수업을 하는 강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치동에는 2003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검은 건물인데, 지금 이제 학원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거기 한 10년 있다가 미래탐구학원에 10년 있다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경운학원이라고 해서 또 요 길 건너에 있었는데, 그 학원도 저쪽 위에 햇살정원학원이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입시 쪽 하시는 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 학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옮겨왔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로 이제 제가 그 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쭉 2003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꽤나 많은 아이들, 뭐 의대나 그 당시에 이제 공대 간 아이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6, 7년 동안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서울대, 연대, 의대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의대를 보내는 그런 얘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학습 습관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잘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노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이들이 처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에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2011학년도 수능 때 1컷이 79점이었거든요. 그때 되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엔 킬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킬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게 한 2014, 15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도 많이 킬러급 문제가 없어지고 준 킬러 문제가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능 스타일이 이제 2011년도 스타일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참 킬러가 유행할 때는 이제 29번, 30번, 21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것도 주로 미적분학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정형화된 어떤 문제 번호가 없이 다양하게, 조금은 이제 뭐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함정이라고 하는 느낌의 문제들이 한 6, 7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문제 순서도 막 바뀌게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 되게 높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최근에 와서 이제 80점 중반대가 이제 1등급인 그런 수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킬러 문제는 없고 계산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계산 연습, 그것이 이제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2학년 때부터 충분히 공부를 해줘야 3학년 올라가서 당하지 않고 쭉 본인 실력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 겨울부터 해서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아마 마지막 교육 과정, 그죠, 바뀌기 전 마지막 교육 과정이라서 조금 아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준비해서 겨울 방학 동안에 2학기 때 2학년 때 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수능 얘기는 좀 넘어가고 제 수업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이제 교재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마학대 교재는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교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육청 평가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EBS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라면 이제 그 교재까지 해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니까 저도 이제 방학 때 교재는 주로 평가원 수능 EBS 문제들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알려진 오래된 문제들은 제가 이제 변형된 문제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겨울은 주로 이제 그 원문항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그 방학 때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 또 다음 학기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은 재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한 3, 4년간의 내신 문제들하고 전국 자사고의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EBS 수능 평가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하고 해서 이제 학기 중에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평가원 수능 문제들을 프린트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기고 같으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들을 프린트로 나눠주고 그 외의 학교들은 대부분 평가원 수능 문제들의 프린트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한 3주 정도 남겨두고는 이제 학교별로 그것들 변형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게끔 그렇게 내신은 준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충분히 중요한 문제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 동안은 쭉 단원별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단원의 기본 개념 가지고만 풀 수 있게끔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라면 수투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 극한부터 해서 미분 접선까지 나오니까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풀이 가지고 한 문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어주면서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방학 때 풀이하고 이제 시험 때 풀이가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서 뭔가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겨울에 제가 수업을 커리를 그 수원반은 두 반을 깔았어요. 월금반하고 목일반을 깔았고 근데 이제 그 수원하기 전에 확통을 5회 정도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통의 기본 개념들을 쭉 한번 정리하는 수업을 5회간 진행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수원을 14회 수업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투는 오전 특강 월금에 그다음에 미적분은 화목 특강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화목 미적분 특강은 조금 개념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조금 미적분이 좀 잘 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반을 목요일 날 깔았는데 뭐 그 반에 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들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수원 보면은 사실 수능에서는 수원 과목이 그렇게 고난도는 없어요. 근데 수열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 그래프 쪽이 좀 어려운데 사실 2학년 내신은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들이 난이도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되는 과목이 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4회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내에서 최근 뭐 내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교육청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1 때는 그 아이들이 뭐 양치기만 좀 많이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수원부터는 좀 이렇게 축적된 통합된 어떤 논리적 체계가 쌓여져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방학 때부터 하는 공부에서 본인이 꼭 반복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잘 정리해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자기 정리가 조금 잘 돼야 되는 뭐 그런 어떤 학년으로 넘어간다고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공부하면서 이제 본인이 정리할 것들을 잘 체계화 시켜 놓는 그런 작업들도 꽤나 필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수원은 조금 자세히 다음 학기 내신인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투는 이제 큰 흐름이 잘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은 좀 다양한 어떤 과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수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극한부터 이제 미적분이 쭉 하나의 줄거리 속에서 파악돼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용어와 개념이 어떻게 잘 하나의 문제 속에서 잘 파악되고 그것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12회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학기 내신을 보는 이제 뭐 외대부고나 기타 자사고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 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일단 화목반은 조금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한 번 정도 선행한 아이면 충분히 수업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할 계획이고 다만 이제 작년 겨울에도 해보니까 휘문과 아이들 친구들은 몇몇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두 번 수업하다가 이제 고3반에 넘어와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3반에서 조금 더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갈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일단 두 개 반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하나 확통 쪽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시간표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는 수원을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14회, 12회 하고 나면 한 2, 3주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좀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커리를 확통을 시작하는 구조로 가면 이제 수원이 딱 끝나면서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그렇게 일단 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시작할 때 12월 20일이 20이 이제 월금반 개강일인데 이제 월금은 저녁 6시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6시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낮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반을 진행해 가는데 이제 확통에 말하자면 이제 큰 줄거리를 한번 쭉 훑어주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부터 이제 의학 정리, 확률, 그다음에 통계해서 5번 정도에서 이제 아이들 개념 정리를 한번 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다음 학기 그 내년 1학기에 반년 커리로 가는 학교는 아마 다른 수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년 커리로 가는 학교라면 한번 들어보고 이제 좀 부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로 수업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5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원 심화로 14번 수업을 진행하면 딱 2월 말에 진도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내신 대비 타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금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뭐 난이도는 일단 수원을 좀 많이 돌았더라고 아이들 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2번 이상 들었다고 가정하고 그렇다고 또 개념을 아예 설명 안 하는 건 아니고요. 12번 내에서 충분히 개념을 설명하되 말하자면 고난도 문제까지도 수업 시간에 다뤄보는 그런 구조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미적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화목 오전 시간하고 그다음 고3 시간에서 이제 미적분이 이루어지니까 회차는 똑같아요. 10번씩인데 조금은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수업하느냐 아니면 조금 쉬운 문제 가지고 개념을 듣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로 미적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표는 뭐 그냥 단원별로 진행되는 수업이고 그러니까 테스트는 제가 누적으로 오지는 않고요. 단원별로 보거든요. 뭐 이유는 각 단원마다 꼭 필요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시험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본인이 잘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누적으로 보다 보면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일단 누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큰 단원에 하나씩 지나가면 또 이제 앞 단원들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따로 자료는 제공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원별 심화 학습과 이제 지나간 단원들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PPT 만든 걸 살짝 건드려 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전체 시간표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 잠깐만요. 어, 7페이지에 보면 제 시간표, 방학 시간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들 보면은 쭉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 졸업생들 의대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클리닉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또 올해도 올 겨울에도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클리닉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뭐 한양대 의대 간 친구들이 또 아이들 케어해주고 해서 낮 시간은 이제 클리닉 시간으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이렇게 많이 안 깔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좀 흘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이 되게 중요한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까시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수업을 너무 많이 까지 마시고 숙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클리닉 시간에 와서 뭔가 공부해서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시간표를 좀 짰으면 좋겠고, 또 빈간들이 더 있으니까 또 시간이 안 되는 아이들은 또 내지는 성적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은 따로 불러서 개별 케어도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자주 부딪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과제물은 한 시간에 한 100문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0문제는 기본 개념 문제, 그다음에 한 30문제 정도는 개념이 약간 좀 복합적으로 들어간 문제, 그다음에 한 30문제 정도는 이제 학교 내신 중에서 좀 어려운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들, 그런 걸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렇게 해서 한 100문제 정도의 과제가 나갈 것 같고요. 그거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간을 매 시간 사이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표를 좀 짰으면 좋겠고, 일단은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경기, 휘문, 중동 뭐 이런 아이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아이들도 꽤나 가르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학교마다 아이들 성향도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휘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학교 시험이 워낙 계산량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1학기 때 열심히 하다가 이제 2학기 넘어가서는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오니까 정시로 간다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결국은 뭐 정시 간다고 해도 결국은 수능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능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2학년 내신 대비가 수능 공부인 거니까 뭔가 좀 계속해서 아이들의 단기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해서 동기부여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일단 휴문 아이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휴문 아이들이 워낙 또 수업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어, 다 들은 내용이잖아요. 다 들은 내용. 그다음에 조금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오히려 저희 반에 저기 건대부고 아이가 있어요. 여름 때 와서 이제 특강 들으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한 녀석인데 처음에는 거의 반에서 꼴찌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 따라올 수 있으려나 했는데 학교에서 전기 1등이더라고. 보니까 이번 2학기 중간고사도 전부 1등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교 1등을 했는데 수학 성적도
처음엔 저희 반에서 거의 꼴찌였는데 쭉 치고 올라가면 지금 그래도 중상위권을 유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뭔가 그 녀석이 되게 저를 많이 소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때도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도 일찍 오고 남아서 질문하고 주말에도 큰일 오고, 그래서 하여튼 저랑 많이 호흡한 아이들이 성적이 또 이게 조금 변두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수업을 많이 안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 스타트는 조금 뒤쳐져 가는데 열심히 하면 하여튼 올라가요. 또 369 아이들도 한 2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전교에서 한 1, 3등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쪽 아이들에 비해서는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되게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보면 다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업 많이 듣는 거가 공부가 아니고 본인이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된 풀이인지 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가는 게 진정한 수학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너무 수업 많이 깔지 마시고 와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저랑 자꾸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어떤 방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제 소개는 드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